베이징은 명대부터 청대까지 수도였던 만큼 그 당시의 불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과 경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빼어난 곳들을 묶어 삼산오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삼산오원은 베이징에 있는 황실 정원 5곳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중 이화원과 원명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두 곳을 보통 묶어서 투어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오늘의 목적지 이화원과 원명원입니다. 그럼 가보자고! 이화원 사람이 많다. 총 120위안. 여기가 바로 이화원의 첫 번째 문, 인수문입니다. 현액은 만조와 한자어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동상 하나 보려고 해도 인파 때문에 꽤 힘들었습니다. 인수전 앞에 있는 청동상입니다. 이 동물은 동아시아의 상상 속 동물 기린입니다. 용의 머리에 사슴의 몸, 소의 꼬리, 말과 같은 발굽과 갈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자신이 주인으로 택한 왕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용, 거북, 봉황과 함께 사형수를 이루어 신성한 동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리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문단에 기리나 이렇게 하면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것도 이 기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여기가 바로 인수전입니다. 1750년에 지어졌으며 서태후와 강서재는 이곳에서 정물을 보며 외국 사절과 그들의 부인을 적견했다고 합니다. 용과 봉황 조각상이 나란히 앞에 있는데요. 용은 제왕을 상징하므로 가운데 놓여야 하지만 서태후가 수령천정을 하면서부터는 용을 밀어내고 봉황을 가운데에 놓아서 황제보다 우월한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화원도 많이 넓기 때문에 중요한 곳 위주로 둘러볼게요. 이화원은 1750년 권룡제가 생모의 60세 환갑을 기념해 이화원의 전신인 청의원을 조영하도록 명령했고 은자 480만 양을 쏟아부어 공사한 끝에 1764년 완공되었습니다. 그 후 서태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중건공사를 시작했고 청의원에서 이화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별표되어 있던 곳을 가는 중. 걷다 보니까 권명호가 나타납니다. 원래는 베이징 서북부 교회에 많은 하천이 모여 형성된 천연호수였던 것을 원대에 하천과 저수지를 연결해 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하였고 명대에 이르러 호수에 연꽃을 심고 풍경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청대에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저 섬은 남호도, 일명 미남섬으로 불리는 섬입니다. 태후가 대륙의 미소년을 모아 남호도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남호도에서 남자를 자신의 침전으로 불렀고 동침한 남자는 바로 다음날 아침 즉결 처형되었다고 하는데요. 모두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낙수당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죽어야 했었고 봤다고 해도 죽어야 했습니다. 남호도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미소년만 3,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랑 권룡제가 어머니의 산책을 돕기 위해 만든 728m의 기다란 회랑입니다. 쿤밍호 북쪽에는 만수산이라고 쿤밍호를 조성할 때 파낸 흙을 쌓아 만든 인공산이 있는데요. 여기도 꼭 보고 가셔야 하는 곳이에요. 짜잔! 산속을 바라보면 저기 높은 곳에 큰 건축물 보이죠? 저게 바로 불양각입니다. 이화원 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자 이화원 전경을 담은 사진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건물입니다.
배운전. 명나라 때는 사찰에 대웅전이 있던 곳이었고 후에는 서태후가 이곳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파른 경사 보이시나요? 미쳤다. 와, 중간에서 보는 전경이 장관입니다. 불양각.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때 방화로 소실되었다가 1891년 서태후가 중건하였습니다. 불양각 1층에는 나무 대비 관세음 보살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높이 5m, 얼굴 12개, 눈 36개, 팔 24개가 달린 보살상입니다. 불양각 뒤쪽으로 오면 큰 벽이 보이는데요. 바로 지혜해입니다.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석재와 유약을 입힌 다양한 색깔의 벽돌만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길 주변으로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어서 틈 사이로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도착. 아까 불양각에서 봤던 지혜해가 나타났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밑에 건물이 바로 불양각이에요. 뒷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는 중.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주황주황한 지붕과 건물들이 나무 틈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오니까 큰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4대 부주가 시작됩니다. 대규모의 티베트 불교 건축군으로 티베트의 산마 야사를 모방하여 티베트풍과 헌족풍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대니까 밖과 다르게 정말 시원한 냉기가 느껴져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차근차근 보면서 내려와서 뒤돌아보니까 이런 풍경이 펼쳐졌어요. 마지막으로 소주가입니다. 건룡제 때 건설되었으며 강남 수상도시의 시장을 모방하면서 한 줄기의 물길을 따라서 양안에 두 갈래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약 300m, 각종 점포 60여 곳이 줄지어 있지만 당시 황제와 항우가 경치를 감상하던 장소일 뿐 실제로 장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원명원입니다. 원명원 입구. 일단 10위안을 주고 입장권을 샀습니다. 한 10분, 15분 가까이 타고 온 것 같습니다. (15위안을) 주고 또 표를 사야 합니다. 갑자기 건물터처럼 큰 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큰 돌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고 그 사이에 풀이 무성한 모습이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명원은 1707년 청나라 강희제가 네 번째 아들 윤진에게 하사하였으며 윤진이 옹정제로 즉위한 이후 1725년부터 150년에 걸쳐 황실의 정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8세기 유럽풍뿐 아니라 몽골, 티베트 스타일 건축 양식을 차용하기도 하여서 그 화려한 명성이 해외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때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약탈되었으며 문화 대혁명 등의 전란을 거치며 오랜 기간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복원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명어 맞은편에 있는 호수. 할 수가 없다. 왜? 막혀있어. 진짜네? 호텔로 가자. 지금 3시밖에 안 됐어. 응. 다시 표를 사야 한다고 해서 다시 표 사러 가는 중. 这里已成为除故宫之外的又一个政治中心。背后的天津条约，18